대표 유형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인데요. 기억, 옳지 않은 것 고라 그랬습니다. 자,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목적 자체가 이제 종교적 목적이에요. 남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다른 종교의 신앙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불교에서 기독교를 한다든가, 기독교에서 불교를 한다든가, 기독교에서 이슬람교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웃으면서 충분히 그 사람들은 그렇더라.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독교의 쪽에서 불교는 맨날 산에서만 살더라. 이게 그렇게 되나요? 약간 좀 아무튼 우스꽝스러운 표현을 하는 거죠. 스님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자, 그렇다고 보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니까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그 자체로 폭행 협박을 요 정도까지 되는 거 아니면, 자, 우리가 가서 그냥 어디를 우리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디 절을 습격합시다라든가, 절에서 어디 교회를 습격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자기들끼리 그냥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요거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요건 충분히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그들만의 이야기니까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 정도의 표현의 자유는 인정된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맞는 거고요. 니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이름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름을 명시할 필요는 없고 뭐만 있으면 되는 거냐면 특정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딱 들어봤을 때 저 사람들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돼요. 그렇게 나온 판례들 중에 우리가 4.19 동지회 사건, 이런 사건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 특별히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래서 이 내용이죠. 그 내용을 사람을 꼭 명시해가지고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채 적시했다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저것 다 판단해 보니까 그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구나라는 정도로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가 있어 버렸다. 사람들이 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누구씨 그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느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당연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번,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해 성립하고, 자, 우리 강론에서 고의는, 이 고의의 문제는 항상 미필적 고의의 문제가 있죠. 미필적 고의에 성립을 하고요. 그러한 법리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 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네, 맞습니다. 당연히 어느 죄든지 간에 다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거는 다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특별히 미필적 고의가 안 된다라고 보는 사례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도 맞고요. 자, 리을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자, 여기도 맞죠? 이것들 생각해 보시면 원래 310조라고 하는 거는 310조 조문 자체가 여기가 only, 공공의 이익이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데, 조문 자체가 310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몇 조입니까? 307조 1항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 그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만 위법성이 조각이 될 수가 있는 거고,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사실 당연히 조각될 수가 없겠죠. 허위사실로 말했는데 무슨 공공의 이익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무슨 큰 대의를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했다, 넌 충분히 거짓말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우리가 307조 2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미음, 방송국 프로듀서 등이 특정 프로그램 방송 보도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미국산 쇠고기 사건이고, 여러분들은 아주 어렸을 때라 기억이 안 나겠지만 이게 벌써 좀 꽤 이게 한 10여 년 넘은 것 같은데요. 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제2차 한미 전문가 기술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산 쇠고기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발끈한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냐? 이거는 명백히 허위 사실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뭐냐면 제대로 네가 잘 모르고 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이야기 정도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 협상단이 일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예요? 이게 비판. 그렇죠? 그 정도의 비판이고 또 의견 제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 그런다? 사실이 적시라고 볼 수가 없다. 허위 사실이 적시라고도 볼 수도 없다. 사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그러면 그래 나는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고 나는 실태를 다 파악하고 있었는데 왜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 그럼 이건 허위사실 적시가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사실이든 허위사실이 적시든 간에 비판 내지 의견 제시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쟁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맞는 판례고요. 자, 비읍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뭐라고 표현하냐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 피해자의 이성관계에 대한 사실을 은은히 뭐가 됩니까? 은은히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자, 그럼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봤을 때 그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봤을 때 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로 들려졌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부분은 뭐가 될 수 있다. 예, 당연히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있다.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할 수 없음으로 그랬으니까 틀렸겠네요. 당연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간접적으로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체 우리가 직접적으로 명예훼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하게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 아니고서는 그렇게 사람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법을 조금만 알면은 이렇게 하면은 죄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를 보시면 이 정도 되면은 당연히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틀렸습니다. 자, 시옷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 과거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민사 판결을 통하여 어떠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의 주장이나 견해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허위 사실의 적시가 되는 거냐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런데 민사소송에서의 이야기와 여기 이제 민사 판결을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민사 판결, 이 민사 판결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기들끼리 설령 그 내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사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이야기인 거고 그것이 정말로 무슨 절대적인 진실이 돼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무조건 이게 허위 사실이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문제가 됐을 때 허위 사실이란 적시가 되느냐? 이거 판례는 우리가 민사라고 하는 요 부분이요. 특히나 우리 형사 판례에서 민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뭔가 엮이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우리 시험과 관련돼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는 민사고 형사는 형사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민법하고 형법은 지금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형법을 하시는 분들은 형사 판례를 생각을 할 때에는 민법은 민법의 이야기고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이런 식의 판단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이제 기본적인 어떤 기본 베이스로 배경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민사 판결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형사의 어떤 그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이 명예훼손죄가 될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또 뭐라고 나왔냐면 이미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의 주장이나 견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의 주장과 견해의 개진. 너무 좀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 좀 지워보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기 사실의 주장이나 견해의 개진. 자, 이 부분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충분히 사실의 주장이라고 아예 판례가 이걸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것들은 우리 법에서 허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용된다. 따라서 이렇게 허위사실 적시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럼 여기도 틀렸네요. 자, 옳지 않은 것 앞에 있는 다 맞았고 비읍하고 시옷, 비읍, 시옷 이렇게 되는 거죠. 시옷이죠. 여기가 두 개가 답이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